자, 그럼 이제 카보닐 그룹부터 한번 하나씩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카보닐 화합물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한번 예측해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카보닐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을 좀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카보닐 화합물들이 주로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냥 친핵성 첨가 반응. 이게 이제 카보닐 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카보닐 화합물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사실상 알켄하고 카보닐 화합물이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켄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대충 배운 적이 있는 화합물이니까 한번 보시자면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중심에 있고요. 그 주변으로 파이 전자가 이렇게 위쪽 아래쪽을 빙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파이 결합을 하나 형성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탄소들의 그 원자 핵으로부터 인력이 시그마 전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약한 전자들이 이 파이 결합 안에 몰려 있어서 주로 이 알켄이 일으키는 반응은 친전자체, 외부에서 전자를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를 빼앗아 가려는 그런 반응을 제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CO 결합도 마찬가지로 C와 O 사이에 시그마 전자가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으로 파이 전자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파이 결합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 옆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요것들은 비공유 전자쌍인데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어차피 이 파이 결합하고는 수직이고 거기다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가까운 전자들이 비공유 전자쌍이라서요. 이것들은 특별히 따로 뭐 크게 반응에 많이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CC 결합하고 그렇다면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CO 결합은 어쨌든 이 파이 전자들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서 균일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핵전하가 조금이라도 더 큰 요 산소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소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전자가 더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친전자체들이 전자를 뺏어가기가 더 쉬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산소 원자가 워낙에 전기 음성도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서 뺏어가기 더 쉬운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 전자를 뺏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전자를 그다지 뺏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전자만 이쪽으로 확 몰려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여기서 전자를 잘 뺏기지도 않으니까 친전자체하고의 반응은 좀 잘 안 일어나는 반면에 여기 탄소 쪽에 여기 파이 스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전자들이 주로 산소 쪽으로 강하게 편극되어 있으니까 탄소 쪽의 파이 스타에는 전자들이 왕복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낮아져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이 대단히 부족한 쪽이 탄소가 되고요. 전자가 아주 많은 부분이 산소 쪽이 돼버리죠. 근데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세서 친전자체랑 반응을 그다지 잘 하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핵체가 이 중심에 있는 탄소를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반응이 제일 잘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면 구조를 그려보셔도 어쨌든 탄소 쪽에 이렇게 전자가 대단히 부족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쪽으로는 전자가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친핵체가 주로 파이 결합의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대략 뭐 여기 75도 각도로 이게 이 75도 각도라는 거는 파이 스타 오비탈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파이 스타 오비탈의 각도 방향으로 친핵체들이 전자를 밀고 들어와서 결국 파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몽창 몰려버리는 이런 반응을 주로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카보닐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카보닐 화합물들의 그 제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여기에서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카보닐 화합물들을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배웠었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 간단하게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족 벤젠고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산 무수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산 염화물을 AlCl3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랑 반응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카보닐기를 도입할 수 있었죠. 아실 그룹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뭐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등을 이렇게 벤젠고리에다 붙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카보닐기를 하나 도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것도 배운 거예요. 삼중결합 알카인에다가 이건 말단이죠. 뭐 이쪽에 말단 알카인에다가 이렇게 물하고 수은을 이용해서 첨가 반응을 하는 거죠. 친전자성 첨가 반응.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이놀 형태를 거쳐서 그게 토토모화를 키면은 이렇게 케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도 다 배워서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안티마르코프니코프 룰에 따른 생성물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렇게 말단 알카인에다가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하고요. 9BBN을 썼네요. 하이드로보레이션을 한 다음에 H2O2하고 H- 같은 걸로 후처리해 주게 되면 역시 뭐 이렇게 이놀 형태를 거쳐서 알데하이드가 얻어지게 된다라고. 이거 알데하이드하고 케톤 둘 다 어찌됐든 카보닐 화합물들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미 배운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코올을 산화시키는 반응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여기서는 2차 알코올이네요. 2차 알코올에 크롬산, 한마디로 존스 레이전트죠. 이거 크롬산하고 황산, 산성 조건에서 아세톤 용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가 크롬산으로부터 이제 산화가 일어나 가지고 CO2중결합인 이런 케톤이 얻어지겠죠. 이게 만약에 1차 알코올이었다 그러면 애시드가 돼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카복실산이니까 카보닐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2차 알코올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알코올의 경우는 한 번만 산화시키는 대표적인 산화제 PCC라고 하는 거 있죠.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라고 하는 이런 시약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말단의 알데하이드를 딱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카보닐기를 만드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페이지에서 제일 마지막 반응이 역시 뭐 우리가 다 배웠었던 반응이죠. 알켄에다가 오존을 써주면 O3입니다. 이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오존을 써서 이렇게 오존아이드 중간체를 거친 다음에 뭐 CH3SCH3라고 하는 그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이런 리덕티브 워커블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카보닐기가 하나씩 얻어진다. 이 가운데를 툭 잘라내고 산소가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반응들 역시 알켄의 반응에서 다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앞부분에서 파트 1에서도 배웠었던 그 반응들을 그냥 쭉 정리해 놓은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또 카보닐기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다른 반응들은 일단은 저 뒤에 카복실산 유도체들까지 다 배운 다음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빼놨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게 될 테니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들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본 걸로 그렇게 하고요. 바로 반응 파트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친핵성, 첨가 반응들 그 순서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친핵성 첨가 반응은 제일 첫 번째가 일단 우리가 배웠었던 반응들부터 먼저 보자면은 카보닐기에다가 NaBH4나 LiAlH4 같은 수소음이온 친핵체를 이용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이렇게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환원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그리니아드 레이전트를 대신 써서 그리니아드 레이전트가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었고요. 그것도 알코올이 만들어졌죠. 이건 다 배운 거예요. 그 정도가 일단 우리가 배운 반응들인데 거기다가 똑같아요. 추가적인 반응들 별거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민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이민이 된다든지 여기 그리니아드 레이전트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CN-를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CN이 들어가서 사이아노하이드린이라고 하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 반응은 전부 다 아민을 집어넣는 반응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1차 아민 집어넣고 2차 아민 집어넣고 요거는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뭐 그런 또 다 독특한 시약을 넣었을 때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반응들을 이제 하나씩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반응식만 딸랑딸랑 알아가지고는 이게 무슨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반응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 여기서 일단 화면을 좀 바꿔서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일단 펜 기능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본일기와 반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어떤 카본일기가 하나 있다. 여기 뭐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알데하이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데하이드에다가 제일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물을 집어넣었을 경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물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중에 한 쌍이 요 중심탄소 쪽으로 쑥 들어가게 돼서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가면은 여기에 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H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OH2 플러스 이런 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H 플러스가 디프로토네이션 되자마자 여기에 있는 음전하가 요 수소를 뜯어내 버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 탄소 자리에 OH 하나랑 OH 하나가 붙어 있고 H 하나 붙어 있는 이런 제미널 다이올이 만들어져요. 원래 이렇게 제미널 다이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독특한 현상이 발생해요. 어떤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요 알킬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다이올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보통 저 제미널 다이올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알데하이드 중에서도 포름알데하이드만 이게 가능해요. 포름알데하이드.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싹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H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OH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역반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좀 이 정반응보다는 좀 우세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중에 하나만 메틸기로 이렇게 싹 바뀌어서 요게 아세트알데하이드만 돼도 이 반응이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훨씬 우세해집니다. 그러니까 H2O가 잘 안 들어가게 된대요. 그 이유는, 이걸 잘 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고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여긴 H하고 H만 있죠. 앞쪽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H하고 H는 이 시그마 결합하고 이 시그마 결합에 있는 전자 외에는 이 원자 주변에 아무런 전자가 없어요. 전자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CH3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세 개가 뻗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시그마 결합 중에서 하나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옆에 있는 OH 요 시그마 결합의 이 시그마 스타 쪽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반발을 하면은 요거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결합 길이가 조금은 길어지게 돼요. 결합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산소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전자밀도가 높은 오비탈이기 때문에 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시그마 스타에다가 전자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밀려나가 버리죠. 밀려나가 버리게 되면은 요 구조는 CH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OH 플러스가 돼 있고, 여기에서는 H 하나만 붙어 있고, 용액이 OH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OH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어 있는 H를 디프로토네이션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킬 그룹이 한 개만 있어도 이 반응이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우세해서 물을 집어넣는 반응은 별로 유효하지 않다. 오직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이렇게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원자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만 이렇게 물이 한 탄소에 가서 붙어 가지고 제미널 다이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알킬기가 하나만 있어도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알킬기 중에 이건 가능해요. C에 H 대신에 Cl이 3개 달라붙어 있고요. 이렇게 알데하이드 형태로 붙어 있으면 이때는 오히려 이 포름알데하이드보다 물이 더 빨리 잘 첨가됩니다. 왜냐하면은 C하고 Cl 사이에 시그마 전자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H하고는 다르게 이 C와 Cl 사이의 시그마 전자는 Cl 쪽으로 강하게 편극되어 있어서 이 옆에 있는
뭐 다이올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시그마 스타하고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유도 효과가 생겨가지고 전자밀도가 더 낮아지게 되니까 요 두 개의 OH, OH가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미널 다이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자를 기여할 수 있는 치환기인 알킬기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물이 들어가지만 극히 극소수의 반응이기 때문에 보통 물을 첨가하는 반응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었던 반응으로 뭐 NaBH4라든지 아니면은 LiAlH4 같은 환원제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건 뭐 간단하잖아요. BH4-가 음전하를 가지고 이 중심탄소의 파이스타 쪽으로 전자쌍을 제공하거나 AlH4-가 이 중심탄소 쪽으로 전자쌍을 제공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O-가 생기고 H 붙어 있고 여기로 H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처리 과정에 프로토네이션을 해주면 돼요. H 플러스 하나 넣어주면은 이렇게 H가 붙어가지고 알코올이 된다. 이거는 뭐 알코올 파트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라 제가 굳이 뭐 따로 이렇게 길게 언급할 필요도 없겠네요. 뭐 그런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RMGX 이런 그리니아드 리에전트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리니아드 리에전트도 여기에 나와 있는 H-랑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심탄소로 친핵성 첨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전자쌍을 밀고 들어가서 산소 쪽에 음전하가 걸리게 되고 여기로 H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알킬기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매우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반응들이고 앞에서도 다 공부를 했었던 것들이라서 이것들보다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이제 아직 배우지 않은 반응들을 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배우지 않은 반응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카본일기가 하나 있을 때 여기에다가 HCn을 집어넣어서 CN-를 첨가하는 거, 그 다음이 뭐 알코올을 첨가하는 거, 그리고 앞쪽에서 나왔던 대로 아민기를 첨가시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라이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시약을 첨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다른 걸 또 집어넣어야죠. 여기에 이제 비티그 리액션을 할 때 일라이드인데요. 그 비티그 리액션 말고 여기다가 RCO3H라고 하는 퍼록시 애시드 이걸 썼을 때 또 어떻게 첨가가 되는지 이 반응들을 쭉 정리하시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반응들이 좀 많죠. 이렇게 종류가. 그리고 이것들 하나씩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종류별로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왠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엔 다 지금 여기서 보셨던 앞에서 보셨던 물 집어넣는 거, H- 집어넣는 거, 그리니아드 리에전트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반응들 전부 다 초기 반응 이 스타일 자체가 메커니즘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친액체의 종류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연결해서부터는 이제 HCn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다양한 반응들을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